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이번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네요. 동양의 옛 세계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서양의 옛 세계 지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도는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동양,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양의 지도, 동양 세계관 하면 중국을 절대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도들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할 만한 중국 사람들 세계관을 대표할 만한 지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면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화이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이도라는 지도와 그리고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대명혼일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들은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바로 이 중국 지도, 당시에 만들어졌던 중국 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데, 이 지도들에서는 좀 색을 바꿔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천원지방 사상이란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지방 사상 요거 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뭐 윤리화 사상 시간 때 동양 윤리하면서 이게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생님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원지방 사상이란 건 뭐냐면 동양인들의 요거 색을 바꿔서 밑에 좀 보겠습니다. 얘는 동양인들의 전통적인 천하관 또는 우주관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요렇게 옛날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요렇게 생겼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천원. 하늘은 둥글다. 하늘천 둥근 원자겠죠? 하늘은 둥글고 땅지자. 땅지 네모방.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원지방사상은 어떻냐면 하늘은 어떻게? 하늘은 둥글고요. 얘가 하늘이고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어떠하다? 땅은 네모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원지방의 사상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무슨 사상?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한번 볼까요? 우리 왼쪽에 있는 지도가 대명혼일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대명혼일도의 지금 요 부분, 가장 큰 부분, 중간에 센터의 가장 큰 부분이 중국이에요. 중국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중간에 딱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상을 반영해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음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 이제 자기네들이 오랑캐라고 불리는 애들, 우리나라, 일본, 여기 인도, 아프리카 뭐 등등등이 표현이 여기 유럽 이렇게 등등등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중화 사상을 잘 보여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중화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고 믿고 살았는데요. 이거를 깨트리는 지도가 나와 버립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7세기에 만들어진 고려만국 전도라는 지도입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만국 전도라는 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세계 인식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계 인식 범위가 확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누가 만들었냐? 바로 유럽 선교사들이 제작한 서구식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만국 전도를 지은 사람은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 마테오 리치라고 합니다.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
신부 FR이 father라 해가지고 신부를 father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F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선교사 마테오 리치 신부가 이 지도를 서양에 있던 지도를 바탕으로 이제 중국 황제한테 당시 명나라였거든요. 명나라 황제한테 보여주고 중국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지도였냐 아래 보겠습니다. 지금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좀 고화질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가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유럽 있고 아라비아, 인도 이렇게 중국 뭐 이래 있고 그리고 신대륙 뭐 요렇게 표현이 되져 있습니다. 아직 오세아니아가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여기가 중국이거든. 나름 마테오 리치가 나름 중국 좀 센터 쪽에 땡겨가지고 했지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우리가 큰 게 아니더라는 거야. 우리가 큰 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지게 됐단 거지. 왜?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요거 아시아도 있고 그리고 몰랐던 아메리카 대륙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우리 여기에는 중국이 세계 최고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그리고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있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지도를 만들 만한 우수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더욱더 넓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 지도가 고려 만국전도고요. 이 지도 자체가 엄청난 중국인들에게는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지도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지도 마찬가지 중요한 지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 지도를 실어놔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실었네요.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요거 아마 역사 시간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지도 명칭 어렵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가 있는 거 보니까 매우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는데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다. 조선 전기에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고요. 이 지도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가면 보시겠지만 중국이 센터에 있어요. 중국이 지도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사상은 무슨 사상이다? 그렇죠. 바로 중화 사상이 있음을 우리 조상들이 아직까지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도로서 표현이 될 수 하나의 증거로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거 우리나라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크기를 보면요 중국이 1등이고 중앙에 있어. 중국이 1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걸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두 번째로 크게 그려놨습니다. 중국 오른쪽 옆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국을 따르는 두 번째로 우수한 사람이야. 해서 이걸 통해서 소중화 사상이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이 세계 최고고 우리는 그 중국 다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소중화 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배우면 여기서 더 깊게 배우거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서 선생님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도는 바로 천화도라는 지도입니다. 천화도라는 지도 별표되어 있으니까 이 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지도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천화도라는 지도는 조선 중기에 민간에서 만들어졌어요. 조선 중기에 민간에서 제작이 되었다. 중기에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고요. 그래서 얘는 실제 지도가 아니에요. 실제 지도가 아니고 상상 속의 지도입니다. 상상 속의 지도고요. 근데 이 지도를 살펴보면 이 지도에도 엿볼 수 있는 거 중화 사상.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중국이 여기 중요합니다. 중국이 당연히 중간에 센터에 제일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그 주변에 이게 지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이고 요 주변에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는데 여기는 미지의 세계,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요괴들이 사는 곳이에요. 뭐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고, 뭐 여인국, 뭐 눈이 하나인 사람, 뭐 외목국, 뭐 이렇게 외목국, 뭐 뿔이 있는 사람, 얼굴에 뿔이 있다, 뭐였다? 두각국, 뭐 이상한 애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냐면 도교 경전에 보면 산해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다 지명들이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국 율리아 사상 때 혹시 배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도교 사상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왜 갑자기 조선중기에 뜬금없이 등장했을까 한번 엮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가 발전이 되다가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시야를 중화 사상을 깨트리는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바로 지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도가 바로 지구 전후도라는 지도예요. 이 지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이 지구 전후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어요.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 중심으로만 실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유명한 실학자가 최한기, 김정호입니다. 김정호도 실학자예요, 얘들아. 실학자입니다. 그리고 김정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이미지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조선 후기에 실학자인 김정호와 최한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얘는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 개 넣냐? 표현하는 범위가 달라요. 전도는 구대륙, 후도는 신대륙입니다. 그러니까 구대륙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신대륙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 이렇게 전도와 후도를 해가지고 세계 모든 지역을 그렸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중요한 거 이제 서양의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무엇이 등장하냐? 경위선망을 지도에 사용합니다. 경위선망을 사용하고요. 이때 사용된 경위선망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도죠. 무슨 지도? 바로 대동여 지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위선망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지구 전후도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 우리 이것을 줄여서 무엇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바로 중화 사상. 중화 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있고 중국도 우리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중화 사상을 좀 깨뜨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중화 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요 파트 시험 문제, 수능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용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